당신은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대기실로 가서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세요. 이 한마디에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손자를 만날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차가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철수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서 있는 젊은 심사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의 체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심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철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탓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입국이 거부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대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가방과 함께 철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손자에게 전해주려고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가방 속에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한다던 한국 과자, 할머니가 직접 지은 한복, 그리고 오랜 시간 모아둔 용돈까지. 철수는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 자신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자는 오늘 할아버지를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와주세요.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예요. 손자의 마지막 전화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던 자신이 용기를 내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오직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이 손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손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손자와의 재회는 이렇게 막히고 만 것인가.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 영어 몰라요? 나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재입국을 시도하던 철수 앞에 서 있는 심사관이 조롱하듯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심사관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손자가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철수는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자니 웃기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같은 노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자만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제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도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제가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이 그의 상황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국 땅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이 철수를 덮쳤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철수는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자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까? 방학 동안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한국 음식도 해주겠다고 얼마나 신나했을까? 철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손자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들, 기념품들, 그리고 손자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금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설레었는지, 손자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디를 함께 구경할지 상상하며 긴 비행 시간을 버텼는데, 철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수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와 미군 장교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그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정글 속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69년 뜨거운 여름, 철수의 부대는 미군과 합동작전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적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소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철수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부상당한 미군 부대원들을 구해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4명의 미군 장병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사진 속의 마이클 존슨 중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철수. 넌 진정한 영웅이야. 작전 후 마이클이 그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10년 전쯤 마이클이 미 국방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는 사진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편지에 적혀 있던 번호였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이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옛날 번호가 아직도 통할까? 철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신호음 후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헬로우, 존슨 스피킹.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였습니다. 마이클, 나 철수야, 김철수. 베트남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정말 너야? 믿을 수 없군. 몇 년 만이야?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부당하게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 손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마이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철수,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어느 터미널에 있지? 철수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곧 상황이 바뀔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옛 전후의 도움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알리는 동안 철수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철수. 내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네.
마이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철수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고맙네, 마이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될까? 입국 심사관들이 나를 매우 강경하게 대했네.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이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자네가 아직도 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 난 지금 미 국방부 차관보야. 그리고 자네가 베트남에서 우리 부대를 구해준 이야기는 내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철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중이었던 그가 이제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았어. 내 딸에게도 자네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지.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자네를 도울 때가 왔어. 마이클은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어왔습니다. 철수, 난 방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 그리고 LA 공항 총책임자도 곧 연락을 받을 거야. 자네를 그렇게 대한 심사관의 이름을 기억하나? 철수는 심사관의 이름표를 떠올렸습니다. 콜린스라고 적혀 있었네. 콜린스. 좋아, 기록해두겠네. 철수, 이제 편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대기실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이클의 말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옛 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과 마이클. 생사를 함께한 전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철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여행객들은 하나둘 떠나고 철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이클의 연락을 기다리며 강제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열리고 공항 직원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급박해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이신가요?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공항 직원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급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마이클이 말한 변화의 시작인 것일까요? 철수가 공항 직원을 따라 대기실을 나서자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했을 공항 입국 심사장이 마치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철수가 옆에 선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만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공항 총책임자님께서 직접 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철수 씨이신가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총책임자 리차드 윌킨스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항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를 하다니. 방금 국방부 마이클 존슨 차관보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공적과 미국과의 인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 장병들을 구하신 영웅이셨군요. 윌킨스의 말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차드 윌킨스 뒤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계 직원이 통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윌킨스의 말을 꼼꼼하게 한국어로 옮겨주었습니다. 존슨 차관보께서는 선생님이 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훈장을 받으신 분이라고요. 저희가 이런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윌킨스는 진심 어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철수를 무시하고 입국을 거부했던 콜린스 심사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윌킨스 앞에서 멈춰서서 경직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콜린스 심사관, 왜 김 선생님의 입국을 거부했습니까? 윌킨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콜린스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보였고 영어가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입국을 거부할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김 선생님을 모욕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윌킨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특별 입국 수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존슨 차관보께서 직접 전화 통화를 원하십니다. 윌킨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별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윌킨스 공황장이 철수를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부 고위 인사나 유명 인사들만 이용하는 특별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안락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편히 쉬시는 동안 저희가 특별 입국 수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슨 차관보님과의 통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윌킨스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라운지에 자리를 잡자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계 직원이 전화를 받고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 어떻게 지내나? 상황이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네. 마이클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고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네가 베트남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작은 일이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철수, 워싱턴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나를 찾아와 주게. 백악관 투어도 준비해 놓을 테니. 마이클과의 통화가 끝나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콜린스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와 창백한 얼굴로 보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콜린스 심사관입니다. 그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베트남에서 복무하셨고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배경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철수는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그에게 보여준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마치 쓰레기처럼 대했던 그 심사관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기억해두게.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네, 선생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 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때 윌킨스 공황장이 다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 입국 허가가 승인되었고 체류 기간도 원하시는 대로 연장해 드렸습니다. 윌킨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분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철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콜린스 심사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킨스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직무 교육과 함께 한 달간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콜린스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철수는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철수의 말에 윌킨스와 콜린스 모두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철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때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이국 땅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곧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이 그의 희망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갑자기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미 육군 장성으로 보이는 2명의 군인이 정장을 입은 여러 관계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미 육군 제5사단 사령관 로버트 앤더슨 소장입니다. 흰 머리가 섞인 장성이 철수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님으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 앤더슨 소장은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까지. 라운지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1969년 베트남 롱안 지역에서 저희 미군 소대를 구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제 친구를 포함한 많은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앤더슨 소장은 철수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든 전쟁 영웅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존슨 차관보님이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자마자 우리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앤더슨 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합 중국 육군을 대표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로 훈장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하신 선생님의 용맹과 헌신에 대한 작은 표시입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날은 그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미군 소대가 게릴라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립되었을 때 철수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부상자들을 구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행동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말이죠.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병사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손자 민호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철수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이 와서 민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미군 장성들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김 선생님의 손자군. 자네의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우리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네.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손자를 만난 기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철수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란다.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 이 순간 철수는 자신의 인생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그의 용기와 헌신이 마침내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손자와의 소중한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오랜만에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김철수는 손자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를 배웅했고 리차드 윌킨스 공항장은 직접 그의 짐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입국이 거부되어 절망에 빠졌던 그가 이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수줍게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저 옛 전우가 도와준 거란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마이클이라는 친구 말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클 존슨 차관보님 말씀이세요? 그분이 할아버지 전우라고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니? 민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연하죠. 존슨 차관보님은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특강도 하셨어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과 할아버지가 전우였다니.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국 땅의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할아버지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요. 민호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철수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콜린스 심사관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콜린스는 경의를 표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 마이클과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철수는 손자의 열정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LA 타임즈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거래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신문에?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했나 봐요. 베트남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영웅의 이야기라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민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몇몇 이웃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보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한 노부인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와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웅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철수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민호가 정성껏 방을 꾸며놓았습니다.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철수가 좋아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구나, 민호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베트남의 정글, 마이클의 젊은 얼굴,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사건들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 타임즈 첫 페이지에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철수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귀한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참전 용사의 감동 실화. 이제 김철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하루,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인정받은 그의 용기와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과거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